가 결국에는 서로 여기에 속하지 못한 좌익, 우익의 너무 심한 반대 때문에 한계점, 좌우 대립이 너무 심화가 되고, 이 당시에 또 소련하고 미국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서 그게 막 곧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런 상황이 계속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미군정이 이 좌우 합작 운동의 지원을 철회를 하게 되면서 결과는 실패로 끝나고 됩니다. 거기다가 이 여운형이 이 당시에 피살이 됩니다. 이 여운형이라는 분은 생애 에피소드를 선생님이 잠깐 읽었는데 거의 한 12번에서 13번 정도의 암살의 위험이 노출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복 직후에 이 당시에 이제 이 피살은 피하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이 당시에 숨을 거두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47년 5월에서 10월 사이에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건 역시 미국과 소련의 격렬한 대립으로 결렬이 되고 말았죠.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미국과 소련이 합의해서 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서 미국은 이 문제를 어디로 넘기느냐, 유엔으로 이관을 시키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엔이라는 단체는 언제 나온 건가요?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 단체로 등장을 한 게 바로 유엔이죠. 여기에서 이관을 해서 처리를 하자라고 했는데 소련이 여기에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스크바 상국에서 우리 외상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한 것에 위배가 되는 결정이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고, 그 다음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지금 북한의 소련, 미국의 미군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한반도에서 철수를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련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철저하게 그냥 요 내용만 보면 우리나라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에 좌익 세력들이 한반도에 많이 더 선점을 하고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기서 철수를 해도 간접적으로 한국을 지배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결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소련이 우리나라를 위하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런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둘 다 이제 자기 나라들의 이익, 어떻게 하면은 한반도를 자기 세력권 밑에 둘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논의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의 문제는 유엔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47년 9월에서 48년 5월까지 유엔 총회가 11월에 열리게 됩니다. 유엔에서는 어떻게 결정했냐면은 유엔의 감시하에 남북 전체를 통틀 총선거를 실시를 하자. 그렇게 해서 독립된 한국 정부 수립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탁 통치는 이제 얘기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총선거를 통해서 그냥 정부 수립을 하자라고 했는데 총선거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인구 비례 투표, 그 다음 비례라고 투표를 하면 여러분 이건 누구한테 유리하겠어요? 그 당시에 북한에는 인구가 별로 없었고 남한의 인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거를 하게 되면은 미군정이 점령하고 있던 남한의 표가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미국에게 유리한 정부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과 소련은 이 유엔의 결정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엔은 한국 임시 북한과 소련은 거부를 하게 되고 유엔은 한국 임시위원단을 이제 한국에 파견을 하게 되는데 남한에만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소련은 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 이 총회에서도 결정이 안 되면 그 다음으로는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소총회로 이제
그 단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송회에서 결정이 안 된 사항은 소총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소총회에서 뭐라고 또 결정이 됐냐면, 그러면 입국을 거부해서 총선거를 못하는 지역은 제외하고 선거가 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38도선 이남의 지역만 선거를 하자라고 결정이 돼버린 거죠. 이거는 이제 남한만 단독으로 정부가 수립이 되는, 진짜 이제 분단의 길로 가는 그런 결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처음으로 이제 제주 4.3 사건이라고 해서 여러분 많이 이름도 접해봤을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일이냐면 3.1절 기념 시위를 했는데 경찰이 시민들에게 발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포탄 같은 게 애한테도 떨어지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주민이 여기에다 또 항의를 했어요. 여기 오타가 있네요. 여기는 노동당입니다. 동당. 노동당. 이렇게 주민이 그러니까 항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시민들에게 총을 쏘고 이런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남조선 노동당 세력, 그러니까 줄여서 남노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력과 일부 주민들이 합쳐서 이제 무장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미 군정이 이것들을 정말 잔인하고 강경하게 진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굉장히 많이 무고한 그 제주 시민들이 학살이 일어나서 많이 목숨을 잃게 되고, 뭐라고 또 이제 명령을 내리냐면, 보통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안가 주변에 제주 사람들은 많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해안가에서 5km 떨어진 지역에 산다 하는 사람들은 숨어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뭔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북에서 파견한 공비거나 무장공비거나 그래서 이제 숨어 사는 이제 공산당 세력일 가망성이 높다라고 해서 5km, 해안가에서 5km 떨어진 사람을 발견하면 무조건 사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5km라고 해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산 쪽에 많이 살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 소식을 접했을 때는 이미 내려오기 너무 늦었던 시기인 거예요. 내려오다 잡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굴 같은 데 더 깊숙한 곳에 숨어서 살게 되고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그 영화 중에서 선생님도 몰랐는데 그 지슬이라는 영화, 독립영화인가? 하여튼 뭐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그 제주도 방언으로 지슬이 감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지슬이라는 영화가 이제 4.3 사건을,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 거기에서 감자 같은 거 먹으면서 연명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제주 4.3 사건 때 거의 뭐 제주도민의 8분의 1이 사망을 했는데, 그 중에 90% 이상이 민간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이 당시에 많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슴 아픈 일이고, 이것을 또 진압을 해라라고 국가에서 그 여수와 순천에 있는 군인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수와 순천에 있던 군대들이 이 명령을 거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벌어지게 되는 사건이 여수 순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4.3 사건이 영향을 준 사건이 바로 여수 순천 사건이다. 여러분이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 절대로 남한만 단독 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우리나라는 분단의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통일을 해서 총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도는 이제 김구 선생님과 김규식 선생님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북 협상을 이끌게 되는데, 그 내용이 보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그 내용에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는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미국, 소련 둘 다
양쪽 군대 모두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 철수해라. 그 다음 임정을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결과는 결국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이루어지는데 남한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투표, 평등 투표, 비밀 투표, 보통의 원칙에 따라서 21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이 제주 4.3 사건이 있었던 제주도가 제외된 남한의 지역에서 총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봅시다. 그렇게 되면서 50 선거에서 UN 한국임시위원단 감시하에 실시가 되고 김구 선생님은 끝까지 남한 단독 정부 수립하는 거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 선거 출마 자체를 하시질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불참을 하게 되고 자익 세력 역시 절대로 남한만 단독 정부를 세울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대거 불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사람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친일파 계열, 그 다음에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들, 그런 사람들이 선거에 대거 출마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과 그 다음 한국민주당, 이거는 이제 이승만이 만든 당이었습니다. 우익 세력과 일부 중도 세력이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4.3 사건의 여파로 제주도에는 2개의 선거구가 있었는데 이 2개의 선거구는 총선거에서 제외를 되고 그래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이 되면서 바로 재형국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 재형국회는 보통 국회가 한번 만들어지면 임기가 4년이에요, 4년. 근데 이 재형국회는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2년이라는 거죠. 48년에서 50년. 이것도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재형국회의 역할은 우리나라의 정부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제정을 하고 그래서 48년 7월 17일에 헌법이 제정이 되죠. 대통령을 간선제, 직선제가 아니죠. 이 간선제는 어디서 뽑는 건가요, 여러분? 바로 맞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뽑는 게 간선제죠. 그래서 당연히 결과는 누가 뽑히겠습니까? 이승만이 선출이 됩니다. 왜냐? 출마 자체를 여기 누가 했어요?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등 우익 세력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성된 국회였지만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반민특위를 구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제일 원했던 경제적인 거 토지개혁, 농지개혁을 실시를 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헌국회에서 했는 역할도 문제에 잘 나오니까 꼭 한번 다시 잘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대통령은 이승만 간선제로 선출이 되고 이 당시에는 부통령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부통령의 이시영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북한은 그러면 선거를 안 했잖아요. 유엔의 감시하에 남한만 선거를 실시를 했는데 북한은 49년에 가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위원장에는 김일성 그 다음 토지개혁을 바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회주의 사상인 아까 그 선생님 토지개혁일 때 얘기했었죠. 무상몰수가 결정이 되고 무상몰수를 할 때는 한 사람당 1인당 5정보라는 단위가 있어요. 그 5정보 이상 소유한 모든 토지를 다 국가에서 몰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돈을 받지 않고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도 오타가 하나 있네요. 고쳐야 되겠습니다.
49년이 아니고 여기 선생님이 실수했어요. 46년 2월이에요.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46년 2월이고 조선민주주의 인민이 들어가면은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나오는 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인민공화국이 48년 9월 9일날 수립을 하게 되고 수상의 김일성이 되었지만 유엔에서는 이 정부를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한 내용이 굉장히 순서 흐름을 기억하기에도 여러분 좀 깐깐하고 복잡하고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앞에 흐름을 먼저 익히고 그 밑에 세세한 내용들을 조금씩 선생님이 빈칸 뚫어준 거 보면서 공부를 자주자주 학습지 옆에 놓고 보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 읽기 한번 볼게요. 좌우 합작 7원칙이라고 해서 사료를 선생님이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상국 의상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이거는 합의가 된 내용이고 미소 공동위원회 속개 재개하자라고 아까 선생님 했죠. 그 다음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 등으로 토지를 회수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상으로 매입을 하고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한다라고 되어 있고 친일파, 그 다음에 민족 반역자 처리할 조례를 만들자 입법기구의 제안에서 앞에 정리한 내용들이 사료로 제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좌우 합작 7원칙은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를 요청한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하고 신탁 통치 문제를 언급하는 우익 측의 입장, 그 다음에 인민위원회로의 정권 이양을 요구하는 좌익 측의 입장을 배제하였다. 이 내용도 되게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토지개혁과 친일파 처리에 대한 좌익 측 주장이 완화된 내용이 들어갔고 미군정의 입법기관 설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그에 대한 합작위원회의 주도권을 명시하였다. 이처럼 합작 7원칙은 미군정과 좌우익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지만 좌우 양측의 거부로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밑에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 되게 중요하니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선생님이 인터넷 강의 중에서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내고 힌트 많이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요거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거니까 강의를 다시 한번 앞에 좌우 합작 운동 내용 잘 못 본 부분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하세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든 낼 거니까.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들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강의가 좀 길었기 때문에 교과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강의 너무너무 듣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원격 수업 이제 오늘 시작하는 날인데 한번 강의 밀리면 한국사 이번에 원격 그 수업 기간 동안에 하는 내용 되게 많잖아요. 한꺼번에 다 들으면 정말 따라가기 힘드니까 하루에 조금씩 강의 나눠가지고 오전에 하나 듣고 오후에 하나 듣고 매일 조금씩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알았죠? 밀러서 들으면 정말 이 내용이 하나도 안 돼요. 선생님은 여러분 믿습니다. 장성고 1학년 원격 수업 기간 동안에 열심히 수업하려고 믿습니다. 1학년 화이팅!